오래도록 곁에서 지켜본 할머니는 30년 동안 남모르게 선행을 이어오신 분입니다. 골목길 청소, 어려운 아이들 학용품 지원, 홀몸 어르신 반찬 나눔까지 늘 주는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생활이 벼랑 끝에 몰리자 마침내 본인을 위해 주민센터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창구에 봉투를 내밀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말 한마디였습니다. 직원은 얼굴조차 들지 않고 단호히 잘라냈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끌어안고 되돌아오셨고 떨리는 목소리로 차라리 굶고 죽을지언정 다시는 주민센터 안 간다라고 외치셨어요. 그날의 순간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었습니다. 선행의 삶이 한순간에 짓밟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문 너머 빛바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눈앞에 아른거린 건 할머니의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쓸었어요. 아직 잠이 덜 깬 동네는 적막했지만 빗자루질 소리는 부드럽게 골목을 깨우곤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묶어놓고 돌아오는 길에는 지나가던 아이의 풀린 신발끈을 묶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두껍게 쌓여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양손에 삽을 들고 나와 쉴 새 없이 눈을 퍼내셨어요. 주민들이 출근길에 넘어질까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손이 얼어 시퍼렇게 변했는데도 괜찮아, 조금만 더 파면 되지 하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분은 왜 이렇게 사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따뜻한 사람이셨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종종 들린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 공책은 내가 사줄게. 공부 열심히 해.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공책을 품에 안았고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사탕 하나라도 쥐어주고 날씨가 추우면 장갑을 벗어주셨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반복은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지요. 홀몸 어르신들에게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이웃의 집 문 앞에 반찬통이 놓여 있던 날이 많았습니다. 김치, 나물, 국 한 그릇. 반찬통 뚜껑에는 언제나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입맛 없을 때 조금이라도 드세요. 메모는 짧았지만 마음은 길었습니다. 이웃들은 그 정성을 다 알면서도 정작 누가 두고 갔는지 끝내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저 누군가로 남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선행을 누구도 크게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누군가가 이런 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할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어려운 일 아니야. 그 말은 겸손 같았지만 사실은 깊은 책임감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분위기에 누군가의 결핍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저는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첩 한 귀퉁이에 적어둔 메모들, 사진으로 담긴 장면들. 지나고 나면 사소해 보이지만 모이면 한 사람의 삶을 증언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분의 하루하루가 쌓여 마을의 역사가 되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으로 본인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돌아온 건 냉정한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을 주고도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 수 없는 현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문제였습니다. 이 회상을 정리하면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주던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역설,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어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반드시 그 선행의 세월과 함께 남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집 현관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먼저 스며들었어요. 그 뒤로 친구 할머니가 힘없이 들어서셨습니다.
두 손에 들린 봉투는 이미 구겨져 있었고 발걸음은 무겁게 바닥을 끌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얼른 다가가 봉투를 받으려 했지만 이미 손에서 힘이 풀린 봉투는 바닥에 떨어져 서류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이 펼쳐졌습니다. 종이 모서리에는 손때가 묻었고 어떤 서류는 물에 젖은 듯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민센터를 나오며 흘린 눈물이 닿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종이를 주워 테이블 위에 차례로 올려두었어요. 정리된 서류는 모양을 갖추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자마자 얼굴을 손수건으로 가리셨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청호가 내가 괜한 짓을 한 것 같아. 그냥 굶고 말지 다시는 거길 안 간다. 목소리는 떨렸고 단어마다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선행으로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서 나온 절망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곁에서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위로라는 이름의 성급한 말은 오히려 돌덩이처럼 느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대신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기록은 감정을 지나치지 않고 붙잡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참 뒤 할머니는 울음을 삼키고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구에 서류를 내밀었을 때 직원은 얼굴조차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온 말은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짧은 한마디뿐이었답니다. 할머니가 이유를 묻자 대답 대신 다음 번호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수첩에 사유고지 없음, 보안 안내 없음, 구두 종결이라고 적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이으며 손수건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내가 거기 너무 오래 서 있었나 봐. 뒤에서 누가 한숨 쉬는 소리를 내더라. 그게 참 창피하더라.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긴 대기열 뒤에서 들려온 한숨 한 번이 사람의 어깨를 더 무겁게 눌렀을 것입니다. 저는 대기자 반응 한숨 불만이라고 메모했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전기포트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시선은 부엌 한켠에 놓인 약봉지와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약봉지에는 아침 저녁 하루 2번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달력 오늘 칸에는 빨간 글씨로 센터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며칠 동안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포트가 딸깍 소리를 내며 끓기를 멈췄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가져와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이 피어오르자 방 안 공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손끝의 떨림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조금은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내일 확인할 항목을 적었습니다. 보안 요청서 교부 여부, 전산 기록, CCTV 보존 요청. 작은 글씨가 모여 내일의 계획이 되었습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기록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담요를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조용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저는 커튼을 치며 창문 틈을 닫았어요. 바람이 새어들지 않도록 작은 동작까지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고무밴드를 걸었습니다. 작은 준비가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실 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대기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번호표 기계는 쉴 새 없이 종이를 토해내며 전자음을 냈습니다. 저는 의자 끝에 앉아 3번 창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친구 할머니가 겪은 장면이 우연이 아니었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잠시 뒤 회색 카디건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고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번호판에 117이 표시되자 그분은 조심스레 걸음을 옮겨 창구 앞으로 나섰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청서 등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는데 종이 끝자락이 손가락 떨림으로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창구 직원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봉투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빠르게 넘기더니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원본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말은 단호했고 목소리에는 설명이나 배려의 온기가 전혀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돋보기를 꺼내 봉투 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근처에 살아요. 지금 원본 사진을 보내달라 하고 오늘 안으로 가져다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나요? 직원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 번호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광판 숫자가 바뀌고 전자음이 울리자 대기석에서 다른 민원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명은 없었고 서류는 그대로 되돌려졌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절차상 직원은 반드시 보완 요청서를 발급했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부족한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대체 방법은 없는지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전산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이라면 대체 안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서류 한 장, 기한 한 줄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단정적인 한마디와 차가운 거절만 남았습니다. 대기석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고개를 갸웃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고 옆자리 젊은 여성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끌어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돋보기가 코끝에서 미끄러져 내려갔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바람이 안으로 불어들어와 봉투 모서리가 펄럭였습니다. 그 뒷모습은 어제 제가 본 친구 할머니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굵게 적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3번 창구 원본 미지참 거절 보완 요청서 미교부. 글씨는 짧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 장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습관처럼 반복되는 행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창구 유리벽에는 친절정 확신속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 안내판에는 보완 서류는 보완 요청서를 통해 기한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문장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안내문과 실제 처리는 정반대였습니다. 안내가 있음을 알리는 종이는 벽에 붙어 있었고 안내를 해야 할 순간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행정 절차는 기록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사라진 순간 권리는 사라지고 무력감만 남습니다. 그 차이를 방금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민원실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번호표 전광판 불빛이 깜빡이며 다음 순서를 알릴 때마다 대기석 사람들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저는 의자 끝에 앉아 3번 창구를 주시했습니다. 오늘만 해도 두 번째 사례를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잠시 후 낡은 베이지색 양복을 걸친 할머니 한 분이 봉투를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번호판에 124가 표시되자 천천히 창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봉투 속에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서, 소득신고서, 통장 사본 등이 들어있었고 종이 가장자리는 손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봉투를 창구 위에 올려놓으며 긴장된 눈빛으로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몇 장 훑어본 뒤 짧게 말했습니다. 자녀 있으시죠? 그럼 지원 안 됩니다. 말은 차갑게 던져졌습니다. 설명은 없었고 표정조차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멈칫하더니 돋보기를 꺼내 봉투 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기준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정말 안 되나요? 직원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손가락만 움직였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두세 번 났지만 화면을 확인하는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다시 다음 번호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광판 숫자가 바뀌고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창구 앞에 있던 할머니의 목소리는 공중에서 끊겼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고르며 머릿속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시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안내였습니다. 원래 절차라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고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결과를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완요청서를 통해 필요한 자료와 다른 복지 연결 방법을 안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창구에서는 자녀가 있으니 불가라는 오래된 문장만 반복되었습니다. 대기석은 작은 파문처럼 흔들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정말 없어졌는데 라고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옆에 앉은 노인은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이 공간의 규칙처럼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끌어안고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하늘색 파일 모서리가 형광등 불빛에 푸르게 빛났습니다. 손등의 핏줄은 선명하게 드러났고 떨림은 점점 더 커 보였습니다.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오후 2시 10분 3번 창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 안내. 사유고지 없음 보완요청서 미교부. 이 문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행정 절차와 실제 실행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안내문과 리플릿에는 분명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구에서는 그 문장이 삭제된 것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기록은 종이에 존재했지만 입에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불일치를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권리가 종이에만 존재하고 현장에서는 사라진다면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라는 자책이 권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오늘 창구 앞에서 무너진 목소리는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민원실 안의 공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의자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에는 피로와 긴장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번호표 전광판 불빛이 번쩍일 때마다 시선이 일제히 모였다가 다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손에 쥔 채 계속 3번 창구를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흰색 마스크를 쓴 할아버지 한 분이 힘겹게 일어나셨습니다. 손에는 병원 퇴원 확인서가 비닐 파일 속에 들어 있었고 곁에는 부축해주는 아내의 손길이 함께했습니다. 전광판에 130일이 표시되자 두 분은 천천히 3번 창구로 향했습니다. 파일 속 종이에는 아직 병원의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가장자리는 급히 복사한 듯 흐릿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 몇 장을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없어서 지원이 어렵습니다. 말은 단호했고 설명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한 듯 서류를 다시 꺼내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바로 신청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며칠 약간만이라도 지원받아야 하는데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직원은 모니터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고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번호 버튼이 눌리자 전광판이 바뀌고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대화는 끊겼고 부부의 손에 쥔 파일은 되돌려졌습니다. 사실 긴급복지 지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다른 항목으로 우선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말은 제도의 본질을 무시한 답변이었습니다. 대기석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주민이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저었고 한 중년 여성은 휴대폰으로 검색창을 열어 긴급복지 예산 부족 거절이라는 문구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관련 기사가 떠올랐지만 누구도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만이 서로 부딪히고 스쳐갔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내는 자리에서 천천히 물러나며 서류를 끌어안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이 들어가 있었고 걸음은 느리게 끌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바람이 불어들어와 종이 모서리가 펄럭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문은 열려 있지만 길은 닫혀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오후 2시 45분 3번 창구 긴급복지 예산 부족, 거절 절차 위반. 메모 끝에는 작은 별표를 붙였습니다. 오늘 목격한 세 번째 사례였고 이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창구 유리병 옆 안내판에는 긴급복지, 위기 상황 시 즉시 지원이라고 굵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안내판의 문장과 창구의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안내판은 권리를 보장했지만 현실의 목소리는 권리를 부정했습니다. 안내는 벽에 붙어 있었고 그 벽 너머에서 나온 말은 벽을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제도는 존재했지만 실행은 사라졌습니다. 그 간극이 사람들을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무너진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인 잘못이라는 것을요. 번호판 불빛이 바뀔 때마다 대기석의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사람들은 봉투를 움켜쥔 채 고개를 숙였고 간혹 들려오는 건 짧은 한숨뿐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휴대폰을 들어 창구를 촬영하려 했지만 주변 시선을 의식해 곧 손을 내렸어요. 앞줄에 앉은 노인은 봉투 위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지자 모두의 시선이 잠시 몰렸지만 이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념의 공기였으며 권리가 포기되는 순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청옥은 수첩에 이 분위기를 기록했습니다. 민원실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문이 닫히자 안에서 느껴졌던 답답한 공기는 벽 너머로 가라앉았고 밖의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단 난간에 잠시 기대어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적어낸 기록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첫 번째 목격에서는 원본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보안 요청서조차 발급되지 않은 채 접수가 거절됐습니다. 두 번째 목격에서는 이미 폐지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어 자녀가 있으니 불가라는 잘못된 안내가 내려졌습니다. 세 번째 목격에서는 긴급복지를 신청한 어르신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각각의 사례는 한 사람의 권리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기록지를 넘기며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모두 같은 창구에서 발생한 일이었고 담당 직원도 동일했습니다. 시선은 모니터에만 머물렀고 입에서 나온 말은 불가라는 단정뿐이었습니다. 설명과 안내, 서면, 교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절차가 아니라 습관으로 대응하는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한 조직 전체의 실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직접 본 범위에서 핵심은 특정 창구, 특정 직원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의 태도가 제도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늘 확인한 사례를 모두 정리해. 창구 번호, 시간대, 발언 내용까지 빠짐없이 기록해야 해. 그리고 해당 직원의 근무 내역, 민원 처리 현황, 보안 요청서, 교부 대장, 긴급복지 집행률을 조사해.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명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비서는 메모를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까지 확보하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제가 적어둔 수첩의 기록을 눈으로 훑으며 손가락으로 항목을 짚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확인해야 해. 사실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보안 요청서 미교부건은 대장 기록과 대조하면 바로 드러날 거야. 긴급복지 예산건도 실제 집행률 자료를 확인하면 거짓이 밝혀질 거다. 비서는 알겠습니다라며 서류철을 챙겼습니다. 그는 현장 조사와 전산 로그 확인, CCTV 보존 요청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문제 집중, 3번 창구, 특정 직원, 패턴 반복. 조사 지시 완료.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순간 오늘 하루 동안 모은 의문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개인의 태도와 조직의 감시 부재가 겹쳐진 자리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늘은 어둑해졌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목격은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내일로 이어질 조사와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는 일찍부터 움직였습니다. 서류철과 태블릿을 들고 주민센터 기록실을 찾아갔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복도는 한산했고 전날의 무거운 공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민원 처리 대장을 요청했고 담당자는 서랍 깊숙이 있던 두꺼운 파일을 꺼내주었습니다. 대장을 넘기자 빈칸이 많았습니다. 보안요청서 교부 대장은 형식상 존재했지만 실제 기록은 드물었습니다. 하루 수십 건의 접수가 있었는데도 교부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비서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빠르게 훑으며 수치를 적었습니다. 교부율 5% 미만이라는 결론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다시 긴급복지 집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표에는 집행 신청이 여러 건 기록되어 있었지만 처리 완료라는 공란이 많았습니다. 예산은 책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집행률은 극히 저조했습니다. 비서는 자료를 사진으로 남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회계 내역이었습니다. 비서는 센터 회계 담당자에게 자료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일부 예산 항목은 깔끔했지만 특정 항목에서는 이상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복지 예산 일부가 소모품 구입으로 전출된 흔적이었고 실제 지출 내역에는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세부 항목에는 특정 업체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금액과 횟수의 불균형은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비서는 즉시 이를 별도 메모에 옮겨 적었습니다. 소모품 예산 전출 빈번, 동일 업체 반복, 사용 근거 불명확. 그는 사진을 찍어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후 원본 자료는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증거 확보는 반드시 조용히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며 그는 전산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보안 요청서가 입력된 기록은 극히 적었고 대부분 반려나 불가로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전산상에서도 절차는 생략돼 있었던 겁니다.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해도 근거가 남지 않도록 처리된 흔적이었습니다. 비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청옥에게 보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표와 그래프가 차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교부율 5% 미만, 긴급복지 집행률 저조, 예산 전출 횡령 정황. 숫자와 근거 자료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청옥의 집을 찾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와 태블릿을 펼치며 차분히 보고했습니다. 보안 요청서는 거의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긴급복지 예산은 실제로 남아 있었는데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이 소모품 항목으로 전출돼 특정 업체에 반복 지출된 기록이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청옥은 조용히 수첩을 펼쳐 요점을 옮겨 적었습니다. 그는 펜 끝을 잠시 멈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림이 분명해졌다. 이건 개인의 태도 문제를 넘어서 조직적인 관리 부실 아니면 고의적 착복이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구청에 전달해야 할 부분은 조심스럽게 구분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는 피해 사례를 드러내되 예산 횡령 건은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청옥은 메모를 덮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맞아. 주민에게는 공감과 사실을, 구청장에게는 책임과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준비를 서두르자.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와 메모가 뒤섞여 있었고 탁상등 불빛만이 방 안을 환히 밝혔습니다. 저는 하루 동안 목격한 장면들과 비서가 가져온 자료들을 차례로 펼쳐놓았습니다. 눈앞에는 여러 장의 수첩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거절당한 순간의 시간, 직원이 내뱉은 단정적인 말, 주민들의 표정과 반응이 빽빽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넘기며 공통점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원본 서류 미지참을 이유로 보완 요청서조차 발급되지 않은 채 접수가 거절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미 폐지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긴급복지 제도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장면이었지요. 모두 다른 사연이었지만 공통적으로 절차가 생략되고 설명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례들을 대자보 형식으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민센터 앞 벽에 붙일 문구는 단순하고 굵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긴 문장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누구나 단숨에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짧은 글귀가 필요했습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본 없다고 퇴짜, 보완 요청서조차 없다. 두 번째 줄은 폐지된 기준으로 탈락, 주민은 속았다. 세 번째 줄은 긴급복지 예산 있다면서도 거절.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3번 창구에서 반복됐다. 글씨는 검은 매직으로 큼직하게 썼습니다. 종이는 바람에도 쉽게 펄럭일 수 있도록 두꺼운 전단지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자료들을 다시 확인하며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감정적인 언어 대신 사실만 남겼습니다. 불가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었는지, 어떤 시간대에 어떤 주민이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주민들이 읽고 자신의 경험과 겹쳐볼 수 있어야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비서는 프린터를 켜고 큰 용지에 문구를 출력했습니다. 글씨가 작아 보이자 다시 확대해 더 큰 종이로 출력했습니다.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가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각 장의 상단에 큰 글씨로 사례라고 적고 그 아래에 간략한 설명을 배치했습니다. 사진 자료는 제외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력된 종이를 바닥에 펼쳐놓자 문구들이 하나의 벽처럼 이어졌습니다. 방 안은 순간적으로 민원실의 벽면을 닮은 듯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 문구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기록으로 모든 걸 보여주겠다. 풀칠과 테이프, 압정까지 준비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주민센터 앞 벽에 이 종이들을 붙일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입을 열게 하려면 직접 눈에 보이는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기록은 책상 위에서 머물면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벽에 붙어야, 바람에 펄럭여야 모두가 읽을 수 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탁상등 불빛 아래 흩어진 종이들이 하나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3번 창구에서 반복됐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일을 바꾸는 신호였습니다.
이른 아침 주민센터 앞마당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벽면 유리창에는 희미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커다란 종이 뭉치를 들고 천천히 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에서 풀과 테이프를 꺼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붙이는 이 대자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침묵했던 목소리를 대신할 증거였습니다. 첫 장을 벽에 붙이자 하얀 종이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장도 차례로 붙여나갔습니다. 원본 없다고 퇴짜, 보안 요청서조차 없다. 폐지된 기준으로 탈락, 주민은 속았다. 긴급복지 예산 있다면서도 거절. 굵은 글씨가 아침 햇살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종이가 바람을 탈 때마다 마치 목소리가 공중에 흩날리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분 뒤 주민 한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종이를 한 줄씩 읽더니 이내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쓰고 다시 꼼꼼히 살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런 거 겪었는데. 그 말은 주변에 서 있던 두세 명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나도 원본 없다고 그냥 돌려보내더니 하고 맞장구 쳤습니다. 순간 공기 속에 억눌렸던 경험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종이에 적힌 문장과 자신의 기억을 연결했습니다. 조금 뒤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손가락으로 문장을 짚으며 옆 사람에게 설명했고 또 다른 이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는 대자보를 가리키며 할머니가 겪은 게 이거야라고 속삭였습니다. 종이는 바람에 흔들렸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단단히 붙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놀람에서 분노로 다시 공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혼자서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주민들이 서로의 경험을 확인하자 안도와 용기가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라는 눈빛이 오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어제 나도 여기 와서 자녀 있다고 탈락당했어. 근데 이게 다 폐지된 기준이래. 그 말은 곧바로 웅성거림으로 번졌습니다. 다른 주민이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긴급복지 신청했다가 예산 없다고 돌려보냈는데 순간 사람들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벽면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대자보가 붙자 주민센터 벽은 거대한 증언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이가 펄럭이는 소리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섞여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기록이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짧게 기록했습니다. 대자보 부착 완료, 주민 자발적 증언 시작, 분위기 전환. 작은 문장이었지만 오늘이 전환점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었고 종이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종이에 적힌 글씨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글씨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대자보가 붙은 지 하루가 지나자 주민센터 앞은 연일 시끄러워졌습니다. 종이 앞에 모여든 주민들은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작은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곧바로 구청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사례는 드러나야 했지만 예산 횡령 정황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습니다. 잘못된 사실 전달은 주민들의 혼란만 키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비서가 조사해 모아 온 회계 내역과 사진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모품 구입으로 전출된 예산 내역,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지급된 영수증, 사본, 보완요청서 교부율과 긴급복지 집행률이 낮다는 통계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는 날짜와 금액, 항목이 분명히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기다리던 구청장 비서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구청장의 집무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적막해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구청장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인된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구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구청장은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소모품 구입으로 예산이 빠져나간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특정 업체 이름이 반복되네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보안요청서가 발급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 긴급복지 예산도 실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산이 불필요한 항목으로 전출됐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이유는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고의적 착복 가능성입니다. 구청장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피해 사례만으로도 충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산 횡령 문제까지 공개되면 혼란이 커질 겁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료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실과 협의해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주민들에게는 피해 사례를 드러내고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산 횡령 정황은 내부적으로 처리해 주세요. 책임은 구청이 지는 것이 옳습니다. 구청장은 봉투를 다시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 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직접 발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도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결심이 서린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마지막으로 짧게 기록했습니다. 예산 횡령 정황 보고 완료, 구청장 직접 조사 착수. 기록은 간결했지만 내일의 변화를 준비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구청장은 자료를 받아든 그날 밤 곧바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집무실 안에는 감사실장, 복지국장, 법무팀장이 차례로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주민센터 회계 내역과 전산 로그가 펼쳐져 있었고 방 안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감사실장은 서류를 훑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안요청서 교부율이 이렇게 낮다는 건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게다가 긴급복지 예산 집행률이 10%도 안 되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복지국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폭발할 만합니다. 제도 자체가 부정당한 셈이니까요. 구청장은 손가락으로 자료를 짚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즉시 해당 직원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위해제 절차에 들어가십시오. 감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방 안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장악했습니다. 법무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형사 절차를 위해 증거를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회계 전표, 반복 지급된 영수증, 전산 로그를 압수 보존하겠습니다. 공무 집행 과정에서의 고의적 배제 행위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다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피해 사례는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해야 합니다. 혼란을 키우지 않으면서 신뢰를 회복할 길은 그것뿐입니다. 회의는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감사실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고 법무팀은 고발 절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복지국은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해 각 주민센터에 배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늦게 구청장은 직접 주민 모임 공지를 작성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구청 대강당에서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주민들의 불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공지문은 바로 새벽에 각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모임에 참석할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구청장이 직접 나온다더라는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구청장은 집무실에 홀로 남아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종이 위 숫자와 도장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직위해제 형사 고발 준비, 주민 모임 공지 완료. 글씨는 단정했고 그 글씨가 내일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구청 대강당은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자리에 앉았고 중년 부부들은 아이 손을 잡은 채 3355 들어왔습니다. 복도 끝까지 늘어선 의자들이 빠르게 메워졌고 뒷자리에는 서서 지켜보는 주민들까지 가득했습니다. 대강당의 조명은 환히 켜져 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구청장이 나섰습니다. 그는 준비해 온 원고를 손에 들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주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짧은 문장이 울려 퍼지자 강당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잘못된 처리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보완 요청서가 교부되지 않았고 폐지된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었으며 긴급복지가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청중의 시선이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혔고 다른 주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청장은 원고를 내려놓고 손으로 단상을 가볍게 짚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주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행정이 오히려 권리를 가로막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개의 눈빛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보안 사유는 반드시 서면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둘째, 폐지된 기준은 다시는 적용되지 않도록 전 직원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긴급복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즉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별도 예비비를 마련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는구만. 또 다른 주민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청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상처는 행정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단 한 명이라도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단상 아래에는 피해 어르신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쥔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내가 몇 번이나 준비했던 서류야. 오늘 여기 와서야 내 억울함이 드러나는구나. 그 말에 강당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수는 점점 커져 하나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공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우리 이야기가 드디어 전달됐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수첩을 펼쳐 기록했습니다. 주민공청회 구청장 공식 사과 제도 개선 약속. 짧은 문장이었지만 오늘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혼자가 아니라 모두의 증언 속에 서 있었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구청은 약속한 대책을 신속히 실행했습니다. 각동 주민센터에는 새로운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모든 창구에는 보안 사유는 반드시 서면 안내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판이 설치되었습니다. 담당 직원들에게는 보안 요청서 양식이 의무적으로 비치되었고 교부 여부를 전산에 기록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교육도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전 직원이 강당에 모여 폐지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교육 자료에는 실제 사례가 실렸고 잘못된 안내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얼굴을 붉히며 반성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긴급복지 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비비가 새로 마련되었고 예산 항목은 별도 계정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예산 부족이라는 말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복지국은 예비비 집행 절차를 간단하게 바꾸어 위기 상황에서는 지체 없이 지원금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주민센터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창구 앞에 선 어르신에게 직원은 서류를 확인한 뒤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으로 확인됩니다. 나머지는 보안 요청서를 드리겠습니다. 기한 안에 가져오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주민은 종이를 받아들며 안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뒷줄에 앉은 다른 이들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석의 분위기 역시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숨과 침묵이 지배했지만 이제는 서로 작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네. 나도 보안 서류 안내받았어. 목소리 속에는 안도와 신뢰가 묻어났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제는 제대로 설명을 들었다. 긴급복지 지원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몇몇 주민은 직접 공청회에서 구청장이 약속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변화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보안 요청서 의무화, 예비비 신설, 재교육 완료, 주민 반응 긍정. 짧은 문장으로 정리했지만 그 의미는 크고 분명했습니다. 변화는 숫자와 절차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람들의 표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억눌린 눈빛은 조금씩 풀렸고 주민센터 문을 드나드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주민센터 앞 벽은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던 대자보는 이미 떼어졌지만 그날의 글씨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사례 공개, 조사 착수, 제도 개선, 주민 신뢰 회복. 짧은 4줄이 오늘의 결론을 대신했습니다. 센터를 드나드는 주민들의 발걸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누군가는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길을 바꿨고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이처럼 이어지는 작은 변화들이라는 것을요.